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어쩌면 우리는 21세기라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철학자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분노, 불안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면 어떨까요? 과연 한 로마 철학자의 낡은 편지가 최첨단 기술로 둘러싸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그의 친구 루실리우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담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세네카의 편지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외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내면에는 그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평온한 성체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여정은 어쩌면 조금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라는 깊고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저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세네카와 함께 떠나는 이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며 평온하고 충만하며 의미 있는 삶의 비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제1장, 당신의 가장 큰 재산, 시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명예가, 또 다른 누군가는 좋은 친구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 모두가 그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돈이나 재산에 관해서는 엄청난 구두쇠처럼 행동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애쓰고 누군가 우리의 돈을 훔쳐간다면 길길이 날뛰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가장 큰 부자인 것처럼 시간을 펑펑 낭비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의미 없이 빼앗아갈 때, 예를 들어 목적 없는 회의나 영양가 없는 대화로 당신을 붙잡을 때, 당신은 돈을 빼앗겼을 때만큼 분노하나요? 소셜미디어의 스크롤을 무의미하게 내리며 한두 시간을 훌쩍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사라져버린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진정한 재산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히 많다고 언제든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흘러가는 모든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미래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우리를 일깨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하면 편안하게 쉬어야지. 아이들이 다 크면 내 취미를 즐겨야지.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휴가를 떠나야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내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나간 순간은 과거가 되었고
다가올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뿐입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시간을 어떤 일에 사용할 것인가? 그 일들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나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세네카는 가슴을 찌르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느라 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때는 우리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일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시간의 가계부를 써보라고 조언합니다. 돈의 씀씀이를 기록하듯 당신의 시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정확히 기록해보세요. 소셜미디어에서 의미 없는 콘텐츠를 보는데 몇 시간을 썼는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과 무익한 논쟁을 벌이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지,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느라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 말입니다. 이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탕진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그저 고요히 앉아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같은 일들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친구는 떠나도 새로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 버린 단 1초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하십시오. 시간을 당신의 가장 큰 자본으로 여기고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쓸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당신 시간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네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을 누구와 그리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군중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할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제2장, 군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진정한 친구와 올바른 관계가 당신의 힘이다. 우리는 지난 장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할까요? 세네카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깊고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군중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군중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유행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군중, 사회에 만연한 맹목적인 흐름을 따르라고 속삭이는 그 군중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군중의 일부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는 것을 따라 하게 되고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고유의 개성과 우리 안의 선함은 군중의 거대한 소음 속에 파묻혀 사라지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아마도 평온하고 이성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한 군중의 일원이 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분노와 증오가 차오릅니다. 늘 돈과 과시욕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당신에게도 그런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 즉 금묵자흑의 원리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습관과 생각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매사에 불평만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불평이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네카가 사회와 단절하고 외톨이로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우정과 피상적인 군중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친구란 함께 파티를 즐기고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함께 앉아 지혜와 자기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진정한 친구 한 명은 수천 명의 군중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바로 그런 친구를 찾아야 하고 당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군중의 영향력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자기 성찰과 고독을 즐기는 기술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온전히 자기 자신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를 그 목표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군중과 함께 어딘가로 휩쓸려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명료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네카는 책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책을 읽는 것은 그 위대한 영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군중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인들의 사상을 접할 때 당신은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수준은 한 단계 높아지고 시시한 잡담이나 무의미한 군중에 더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고 군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혼자 고요히 앉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적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적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세네카는 다음 장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제3장,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승리.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가? 자, 당신은 시간을 아끼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당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모든 집중력은 흩어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두려움과 걱정이야말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세네카는 이 문제를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 경제 상황, 우리의 건강, 그리고 죽음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씨가 좋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며 절대로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슬퍼하고 실망하고 걱정에 휩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꽉 막힌 도로에서 화를 낸다고 해서 길이 뚫립니까?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피를 말리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쏟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통체증이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화를 낼지 아니면 좋은 오디오북을 들을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플지 아닐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세네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프레메디타티오 말로룸, 즉 악의 사전 명상 또는 최악을 상상하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정신적으로 미리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빔 프로젝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발표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며 청중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최악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프로젝터가 고장나면 인쇄해온 유인물을 사용하겠다. 내용을 잊어버리면 작은 메모 카드를 참고하겠다. 이렇게 미리 대비하면 당신의 두려움은 저절로 줄어들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불확실성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당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걱정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될까 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두려움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관심을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들로 돌리십시오. 이것만이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맹목적인 경주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감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순간의 분노는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제4장, 부의 진정한 의미.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두려움과 걱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우리의 마음은 이제 또 다른 욕망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부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만약 우리에게 아주 많은 돈이 있고 거대한 집과 비싼 차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역시 밤낮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당대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세네카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의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지만 여전히 수백억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일까요? 세네카에 따르면 두 번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란 은행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돈이 나쁘다거나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도구처럼 사용하되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오직 돈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건강,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까지 모든 것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을 손에 쥐어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망은 이미 더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끝나지 않는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사실 매우 적습니다.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리고 비바람을 피할 집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작은 집에 살면 더 큰 집을 원하고 큰 집을 얻으면 더 웅장한 저택을 원하게 됩니다. 이 경주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살고
우리의 필요를 줄이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있든 없든 그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당신 행복의 리모컨이 온전히 당신 자신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마치 언제든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 차, 은행 잔고 등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즐기고 사용하되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당신이 어떤 손실이나 불행을 겪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시켜줍니다. 만약 내일 당신의 돈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그 돈에 연결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행복의 원천은 당신의 내면에 당신의 인격과 지혜와 만족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부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부는 만족감입니다. 진정한 부는 지혜이며 좋은 관계입니다. 진정한 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인격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진정한 부를 쌓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외부의 부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내면의 부는 영원히 당신 곁에 머물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돈, 시간, 관계, 그리고 걱정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인간을 가장 파괴적으로 만드는 감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이 무서운 감정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세네카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제9장,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죽음은 확실하기에 삶을 충실히 살라.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고 심지어 생각하기조차 꺼리는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적이 아니라 삶의 가장 위대한 조언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이 수련을 메멘토 모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다소 어둡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의 철학은 매우 깊고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때 우리는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살 날이 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시겠습니까? 소셜 미디어를 보며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계속 미루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을 것이고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수련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을 마치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과 명예인지, 아니면 사랑과 관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계획하는데 너무 바빠서 오늘을 사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을 충실히 살고 자신의 모든 의무를 정직하게 수행하며 선하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길고 성공적인 여행을 마친 여행자가 집으로 돌아가듯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태어남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듯이 죽음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삶의 순환의 일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당신의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며 어쩌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생각과 함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며 훨씬 더 용감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결론, 당신 삶의 새로운 장자,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네카의 불후의 명작, 스토아 철학자의 편지에서 길어올린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지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 시간임을 배웠고 두려움과 걱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으며 진정한 부와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지 2000년 전의 낡은 사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정신없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세네카의 지혜는 평온하고 견고한 피난처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그 어떤 외부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체를 짓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는 단지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하나의 가르침이라도 연습에 옮겨보십시오. 천천히 당신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며 더 강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길고 지혜로운 여정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인내와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실천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 또한 이 평온함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지혜의 숲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